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정유, 갑진, 개, 신유. 자, 보겠습니다. 계수 일주가 진월에 났으니까 이게 이제 전반 후반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거나 신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목이 필요하다. 이때는 무토가 사령할 때고 이때는 을목과 개수가 사령할 때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자, 그러면 전반부로 보면 병화가 있나요? 병화 없이는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보면 신금과 간목이 있죠. 좋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그쵸? 토를 극지하면서 다 수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식신생재가 되네요. 정화로 다 기결이 되죠.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식신생재. 이렇게 보기 전에 한번 그냥 일반 나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진월의 개수가 태어났는데 밑에 보면 인성과 비견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여기까지 전부 뭐죠? 여기까지 전부 금과 수죠. 그래서 생해주죠. 또는 도움을 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죠. 근데 재성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돈하고는 좀 인연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주가 강하기 때문에 일주가 강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자존심도 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일주가 세고 자존심도 강해서 자기 재주를 드러내서 뭔가를 재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재물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취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죠. 일단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용신무병, 용신 신금을 쓰고 병화가 없다. 신금 득소, 신금이 쓰이는 바를 얻어서 행인이다. 여행을 부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다. 행인이다. 신금이 득소, 쓰이는 바를 얻었는데 왜 행인이죠? 신금이 쓰이는 바가 얻었으면 자, 신금은 여기서 보면 인성이잖아요. 인성.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 행인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폐가 있죠. 그냥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보는 게 이게 이제 궁통범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진월의 신금이 밑에 수가 이렇게 왕하니까 임수가 실은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필요 없고 오히려 간목이 중요해져. 오히려 기운을 좀 설계시켜줘요. 너무 기운이 강하니까. 그리고 간목이 정화로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상관생재격으로 보는 게 상관생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진토 속에 진을 개무 자, 을목이 간목으로 투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고집도 세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능력 발휘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재물은 뿌리가 없어서 만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 고문에는 신금 득소, 신금이 쓰임을 받아서 행인,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다. 근데 요행을 바라는 재물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지만 이걸 가지고 요행을 바란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의문이 들어요. 그 다음에 목화향왕. 자, 이게 지금 목화로 가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은 인묘, 해자축, 목, 수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신금, 임계, 수, 경신, 금, 토. 이때만 바짝하고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가 지나치게 왕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주는 게 좋은데 목화운이 아니잖아요 지금. 목화향왕, 목화가 왕해지는 시기다. 진월이기 때문에 목이고 그 다음에 화다는 거죠. 사오미가 그러므로 신금을 쓴다. 희 기뻐한다. 무병화 합신, 병화가 없어서 신금을 써야 되는데 합을 안 하고 그냥 병화가 없으니까 병신합이 안 돼서 이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좀
이것만 이 공통모감적인 이 요소만 가지고 이 사주를 해석하기는 좀 그냥 공통모감적으로는 진월의 개수가 약할 수 있으니까 신금을 쓴다. 병화도 쓸 수 있다. 간목을 써서 간목의 극지를 받는다. 이런 의미 정도는 좋죠. 이런 의미 정도 갖고 공통모감적인 요소는 요것만 갖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 사주 보면 다 이게 개수를 도와주는 요소들이라서 굉장히 강하다. 신강하다. 봐야 되고 그래서 설계시키는 게 상관으로 결국은 재성으로 귀결된다. 돈으로 귀결된다. 상관생재로 귀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재물은 좀 약하다.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인, 임진, 계사, 갑인, 상반월, 관지, 총병. 총병은 사령관이죠. 하반월, 생, 무거. 그러니까 상반월생이면은 군인에서 총사령관이 되고 관직에 이르게 되고 만약에 무토가 사령하는 하반월에 태어났으면 무토 이제 무거 무술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그 말이겠죠.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원문을 해석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진월에 났어요. 그러면 자, 터에 난 개수이기 때문에 신금이 있거나 간목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 아울러서 병화가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간목, 병화,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강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목화로 됐죠. 목화로. 그래서 토가 목극토 하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상반월에 태어난 사람은 벼슬이 총병에 이르고 하반월에 태어난 사람은 묵과의 급잔 학생이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상반월에는 뭘 쓴다고 했죠? 병화를 쓴다고 했죠. 병화위용,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래서 간목위 자야라. 간목이 이를 보좌해야 된다. 병화 있고 간목 있죠. 나쁘지 않죠? 하반월생은 무신금 위손. 자, 신금이 없어서 겸손할 손자죠. 근데 이제 뭐죠? 그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부족하다. 격이 좀 부족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유술운으로 흘렀다. 운이 신유술 금모의 운으로 흘렀죠. 해자축 목, 화, 토 지지에서 이 신유술 금이 와줘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근데 왜 또 무술운이나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무술운, 왜 과거 시험이 묵과냐 이 사람이. 물상론 쪽으로는 금의 기운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금의 기운이 강하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분야니까 뭐 법, 금융, 경제 그 다음에 의술, 의료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쇠, 철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여기는 개수일주가 금이 강하지도 않단 말이죠. 수가 망한데 토가 극을 당하고 있어. 토에 의해서 극을 당한데 목이 그거를 식신 제사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식신 제사, 뭐 식신 상관, 식신 뭐 어쨌든 관을 이런 식으로 쳐주고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묵과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이제 목화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목화운이 뭐예요? 문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적인 같은 물상론에서는 그런 오행의 속성, 성질을 가지고 뭐 적성이라든가 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옛날 이런 해석만 갖고는 이것만 갖고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게 꼭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압축되어 있거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막연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명제 보겠습니다. 무호병진 계축 신유. 자, 계수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신금 있고 병화 있고 간목이 없죠. 간목이 없고 무토가 있죠. 터가 있고 축. 간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 유. 진월의 개수가 필요한 게 여기서 뭘까요? 필요한 게 축토 있고 무토 있고 굉장히 약한데 개수가 생을 해주죠. 화에 의해서 개수가 그걸 하기는 좀 약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누어 보면은 개수를 도와주는 세력은 이거예요. 이거 개수에게 반대되는 세력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유가 그나마 이 개수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좋죠. 물론 축토와 진토 속에 개수가 있어서 뿌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은 신금과 유금이 있어서 좋다. 병화와 이거는 재생살이 되는 거잖아요. 재생관이 되는 거죠. 재생관. 자, 이런 경우는 하반월 태어났으면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군이고 들어와서는 재상이다. 그러니까 문물 다 갖췄잖아요. 나가서는 장군이고 들어오면 재상이니까 뭐 밖에서 제일 좋은 거, 안에서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자, 봅시다. 설하고 병리 뭐라고 하는지. 전용신금 이렇게 간단합니까? 신금을 쓴다. 신금을 쓴다.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극을 받기 때문에 이 신금을 생겨주는 신금이 있어서 좋다. 또는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다행히 진토와 치토 속에 개수가 있다. 유금이 금생수로 인성을 생해주고 있다. 이것도 생해주고 있다. 그래서 개수가 약하지 않아서 좋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보자면 이쪽은 금수 계열이고 이쪽은 화토란 말이죠. 그래서 개수가 좀 극을 당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재성, 요거는 관이죠. 재생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겠죠. 다 이게 뭐죠? 재성이 재생관을 해주고 있잖아요. 축토 속에 또 무토가 지토 속에 뿔도 내고 있고, 그래서 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명절 보면 병인 임지 개축 병진이란 말이죠. 자, 보시면 개수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축토 속에 진토 속에 다 뭐죠?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임수가 있고, 근데 아쉬운 건 신금이 없어요. 신금이. 자, 인병. 그래서 목국토. 이것도 썩 명쾌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자, 개수 입장에서 진토가 뭐죠? 관살이 되죠? 그런데 화생토, 재생살 해주고 있죠. 식생제, 상관생제, 재생살 이렇게 되는 거죠. 임수나 개수는 뿌리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제자살격이라 자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자자가 맞겠죠? 제자 영향을 주다 그 말이니까 재성이 칠사를 생해준다 이런 교육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마라는 것은 임금의 사이죠. 원문은 맞네요. 제자 이게 자본할 때 어쨌든 뭐 키워준다라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이 사주가 부마의 사주냐 자, 그 다음에 자 설하고 평줄 볼까요? 설하고 평줄 보시면 자, 설하고 평줄 볼까요? 설하고 평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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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고 평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축, 진, 축. 자, 진토와 축토가 모두 뭐다? 습토죠. 개습토. 모두가 다 습토이다. 그래서 전용 병화를 쓴다. 화생토 한다는 거죠. 병화재성, 전용 병화재성을 쓴다. 처로 인하여서 이르치자 뭐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땅하다. 자, 병화가 재성이니까 이거 뭐죠? 재성이 처자잖아요. 처가 재생살 해준 거죠. 재생. 아까 제자약살이라고 했잖아요. 제자약살. 근데 살도 약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재생살 해준 거죠. 재생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화생토 해준 거예요. 화생토. 그러니까 처로 인해서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다 식신생제가 또 되잖아요. 상관생제가 되고. 그래서 이 병화가 좋은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재성을 굳이 따진다면 처기 때문에 처로 인해서 관이 높이 올라갔다. 명예가 올라갔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또 부라고 하니까 부는 또 뭐예요? 재성이잖아. 우리가 12운서로 말하면 저기 육친으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궁통공화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병화를 쓴다. 병화를 쓰게 되면 이게 자식이잖아요. 목이 뭐가 돼요? 처가 되잖아요. 근데 목도 있죠. 여기 가면 목생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본다면 되겠는데 이걸 보고 이게 부마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해설 2 이율로 선생님 해설 한번 볼까요? 인중 간목이 여기 있네요. 인중 간목이 투출한 병화 재성을 돕고 목생화로 병화는 토 관성을 목생화로 화생토로 관사를 돕는다. 진토 습토에 토금이 살인상생하고 금이 지금 어디 갔어요? 진을 계무 축계 신기. 여기 신금이 여기 있죠? 축계 축토 속에 축계 신기 진을 계무 인무병가. 그래서 토생금 된다는 거죠. 살인 상생하고 용신인 병화가 인수를 해치지 않게 처로 인해서 기하게 된다. 안음으로. 그래서 병신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 인해서 처로 인해서 기하게 된다. 또한 운이 신유술 금운으로 흐르니 신약을 해결해서 좋다. 금생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마가 되었다. 이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부마가 왜 돼야 되는지. 요거는 방금 읽었죠? 진축 개습토 습토 전용 병화 재성 인처 치부의라.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통보감적으로 해석을 우리가 하는 거는 조어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명절을 가지고 이 궁통보감적 해석만 갖고 뭔가를 딱 부러지게 우리가 이 해석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참조하시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이 상황으로 마치겠습니다.